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8장 7위회에 이제 지교회의 당회 그리고 지교회가 이제 모여서 지방회를 구성하는데 지방회까지 살펴보았고, 또 이제 지방회가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는데 오늘은 이제 총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미주 총회는 11개의 지방회가 있죠. 그 11개의 지방회를 통합해서 총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총회의 조직을 보겠습니다. 56쪽 제3절 총회. 본 교회는 전 미주 내의 지방회로 총회를 조직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 교회는 교단을 말합니다. 교단은 미주 전 지역의 지방회로 총회를 조직한다, 이 말이죠. 총회의 권한 69조. 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니 교단 헌법과 제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권징과 포상을 시행하면서 하회와 상회가 있고 하회가 있다면 그 하회 아래 조직의 하회와 소속 기관을 통괄한다. 그러니까 총회의 하회 기관은 지방회죠. 지방에 통괄한다 이 말이죠. 제 70조 회원, 총회 회원. 회원은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 대의원과 장로 대의원으로 한다. 발언권 회원은 아래와 같다.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를 역임한 자, 그러니까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를 역임하고 은퇴를 해도 역시 발언권 회원입니다. 또 원로 목사, 원로 장로 현재 계시는 분들도 발언권 회원이죠. 기관 대표 역시 발언권 회원입니다. 대의원권의 효력 71조. 총회 대의원은 지방회에서 개회 15일 전까지 명부를 제출하고 서기가 전명한 때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방회를 배웠잖아요. 지방회가 좀 확대된 것. 지교회가 지방회로 보고를 하는 것처럼 지방회는 또 총회로 보고를 해서 지방회 대의원권이 있고 총회 대의원권이 있는 것처럼 확대된 개념으로 구조는 같은데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기 중에 대의원이 유고된 경우는 대의원권이 상실된다. 단 미주 총회 내에 전임은 예외로 한다. 대의원으로 파송된 장로가 해 지교회로부터 타 지교회로 전적할 경우에는 대의원권이 상실된다.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을 때는 총회 시에 피선된 임원과 모든 위원의 자격도 또한 상실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의원권의 효력은 해 지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그 상황 때에 유지된다, 이 말씀이죠. 7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지방회가 정기지방회와 임시지방회로 나누는 것처럼 역시 총회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총회장이 매년 4월에 소집하되, 지방회는 2월이었죠. 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되 총회 개회 3개월 전에 일시와 장소를 공고한다. 지방회는 한 달 전이었는데 총회는 3개월 전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원의 결의로 일시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지방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임시총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청원이 있을 때에 1개월 이내에 총회장이 소집한다. 지방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방에는 15일 이내에 지방회장이 소집한다 되어 있고, 여기는 한 달, 1개월.
모든 총회는 대의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석회원 가반수 찬성에 발의한 안건을 결의한다. 지방의하고 동일합니다. 총회비. 지교회와 지방회는 상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교회, 지방의 증명서 발급 및 재청원과 대의원권은 지방의 단위로 유보된다. 각 지교회가 지방회로 상회비를 납부하면 또 각 지방회에서는 총회로 역시 총회비를 상회비로 납부를 해야 하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교회, 지방회 역시 대의원권이 유보된다. 상회비 중 총회비의 비율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73조 총회 임원과 선출 방법. 임원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 선출 방법. 등록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회장,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일 입후보일 때는 투표 없이 당선을 공포하며 투표는 3회에 하나여 실시할 수 있고 최종회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지방회와 다른 게 없죠. 임원 선거는 총회 순서의 임원의 보고와 항존위원회 및 각부 보고 후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원의 자격. 회장, 부회장은 당회가 조직된 지교의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로서 안수 후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 이상 된 자로 하며 목사는 지방회장을, 장로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단 미주총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 기타 임원은 안수 후 목사는 10년, 장로는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10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모든 임원은 총회에 3년 이상 출석한 자이다. 74조 총회장은 본교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내외 정무를 관장한다.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 본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교단을 말합니다. 교단. 그래서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한다 이 말이죠. 총회장은 본교회를 대표하며 했을 때 본교회는 교단을 말합니다. 총회장은 취임한 후에 전임 총회장으로부터 총회본부의 업무 일체를 즉시 인수받아야 한다. 옛날에는 이제 증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용어가 이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죠. 전임이라고 바뀌었죠. 전 총회장, 전 총회장, 증경 총회장에서 전 총회장. 총회장은 정기총회의 소집자가 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 또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지금 임원의 임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임원 가운데서 지금 총회장의 임무를 봅니다. 총회장 임무 하나 더 볼까요? 총회장은 총회 발전을 위하여 증경총회장으로 자문위원을 이축할 수 있다. 이 증경총회장이라는 용어를 이제 전 총회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전 총회장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기는 서기 임무입니다. 의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의사 진행을 돕는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한다. 회계 임무입니다. 회계는 총회가 책정한 각종 상회비를 징수하고 금전 출납을 관리하며 차기 회계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에 제출한다.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한다. 마지막으로 이 임원들의 임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총회장 또는 총무가 직무상 중대한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하며 즉시 자격이 정지된다. 단 총회장의 불신임안이 발의되었을 시는 부총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의 회기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부회장 이외의 임원이 결혼이 되었을 때는 공천부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기간으로 한다. 임원회의 임무 76조 총회 임원들의 임무, 임원회의 임무. 총회가 유임한 안건을 처리한다. 또 임원회가 편성 결성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협찬을 받아 진행한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총회 폐회 기간 중 대내의 의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감사를 출석시켜 보고를 받으며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임원의 임무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77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총회 임원과 각 지방회장을 실행위원이라고 이렇게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실행위원회 할 때는 총회 임원들과 각 지방의 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 그 모임, 그걸 실행위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행위원회 임무는 총회 유임사항을 처리한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 승인한다. 총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안, 추경 예산안, 추가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는 임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임원회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미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할 때 임원회가 집행을 하지만 추가로 결정되어지는 예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실행위원회 임원들과 각 지방의 회장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야 합니다. 제78조 부서. 총회는 사무청리를 위하여 항전부서와 의회부서를 두며 항전부서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의회부서의 부서원 및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위원수는 고시 및 심판위원회 7인, 기타 위원회는 5명으로 한다. 그럼 그 부서, 각 부서가 지방에 각 부서가 있듯이 역시 총회에도 똑같은 항전부서와 의회부서가 있다면 항전부서가 이제 지방에는 이제 고시위원회가 없지만 총회에는 고시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에 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있지만 역시 총회도 그 존재하면서 지방에 없는 이제 항전 계속해서 존재하는 부서를 정해 놓았는데 그게 이제 고시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그다음에 연금관리위원회, 회선교위원회, 2단 사회대책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방회 때 또 함께 쭉 살펴봤으니까 총회에도 같은 부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시위원회 볼까요? 목사 안수 20년 이상 된 자로 고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일을 이 부서에 하냐면 목사 안수 후보자를 고시의 합격자를 보고한다. 또 타 교파에서 전입한 목사를 시치하여 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총회에 보고한다. 고시위원회가 이제 목사 후보자들을 위한 시험 기관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되겠어요. 나머지 이제 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이거는 지방의 상부 조직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없는 위원회가 이제 헌법연구위원회예요. 헌법은 총회에서 결정하죠. 총회 대의원들이. 그래서 헌법연구위원회에서 또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뭐 헌법연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총회에서 지방에 이제 하달을 하는 거니까. 헌법연구위원회는 5인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목사 안수 15년, 장로는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법제부에서 의뢰한 안건을 연구 처리한다. 지방에 없는 부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또 법제부가 있어요. 일단 법제부를 일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관리위원회 임무는 본교회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교역자 및 원호 대상 교역자 및 그 배우자의 생활원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역자 연금법은 별도로 정한다. 연금관리위원회는 이제 헌법에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연구위원회가 활동이 지금 없죠. 왜? 아직 연금관리위원회, 연금관리재단이 좀 구성되어 있지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조직은 문서로 회의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연금관리위원회가.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임무 2단 사이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범법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한다. 역시 총회에 존재하죠. 총회에서 규정을 정하고 또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각 지방에 이제 하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에도 존재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역시 이제 총회 산하에 신학대학을 우리 미주 선교교회가 좀 보유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교단 총회가 본 교회가 시행하는 신학교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해외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위원회, 사회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2세 목회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회의 중요한 그 의회 부서가 지방에 존재하는 것처럼 총회에도 존재하는데 역시 공천부가 있고 서무부가 있습니다. 또 심리부가 있고요. 다 지방의 확대된 조직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다 될 것이고 지방에 없는 부서 보겠습니다. 법제부가 있습니다. 법제부. 64쪽 법제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제부의 역할 헌법과 시행세칙, 특별법, 기타 제반 규정의 수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헌법의 유권 해석을 한다. 단 유권 해석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폐회 기간 중 지방회에서 건의된 제반 수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헌법연구위원회 위원은 법제부 부원 중에서 선출한다. 헌법의 제반 사항들을 해석하는 또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것을 또 법제부에서 다시 또 걸러서 법제부에서 이제 총회 상정하는 과정에 법제부에서 또 한 번 심의를 하는 거죠. 예. 지방에 없는 부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군선교부가 있어요. 65쪽에 군목 후보생의 발굴과 군목 활동의 질적 향상 및 지원 대책을 연구 기획한다. 군선교부에서 미주 선결교회
총회 산하에 군목 후보생들을 발굴하는 작업, 그리고 현재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목들에 대한 지원, 또 활동의 어떤 질적인 향상 이런 것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군 선교부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에 없지만 총회에 있는 부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있네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을 교회에 보급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총회 산하 모든 기관과 교회에 정보통신 수단 보급하여 적용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다면 이 상해 기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이제 총회가 총회 회무는 어떻게 됩니까? 79조 회무는 다음과 같다. 임원과 총무를 선출하고 각 부원과 감사를 선임하며 유지재단 이사와 연금관리재단 이사와 신학대학 이사와 연합기관 파송위원을 대의원 중에서 파송한다. 단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선출할 수 없으며 임원, 항존위원 및 감사를 중복되게 선출할 수 없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항존위원회나 2개 이상의 의회 부서에 공천될 수 없으며 위원장과 부장을 겸임할 수 없다. 총회는 소속 기관 단체를 지도하며 총회본부, 또 유지재단, 또 신학대학, 연금관리재단 각각 감사를 파송하여 재정과 행정을 감사하게 하고 또 보고받을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회는 지방의 신설 분할 통폐합을 승인하며 국외에 지방회를 둘 수 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의 헌법 수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 기독교 대한선교회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우리 미주 선교회 총회 헌법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선교회의 헌법의 1장부터 4장까지를 그대로 그 헌법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미주 선교회의 헌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표시를 해놨어요. 기독교 대한선교회 헌법 수개정안 상정할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기독교 대한선교회 총회 대의원도 미주 선교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한국에 있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송을 합니다. 매년 총회 때마다 한국의 총회 때마다 총회 회무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교에 대한 선교회 총회나 나사렛 선교회 총회 또 사중복음을 교리로 확장한 교단과 교류를 확대한다. 헌법 및 재규정 처리. 본 총회는 본교회 헌법과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또 의안 처리. 총회는 청원 및 안건을 접수 처리한다. 총회는 임원회와 각부, 각 위원회, 각 기관의 경과 보고를 받으며 총회 결산 보고를 받는다. 선교, 교육, 복지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소위원회가 있어요. 실행소위원회가 뭡니까? 실행위원회가 뭐라고 그랬죠? 실행위원회는 총회 임원과 지방회장, 총회 임원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모임, 그게 실행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실행소위원회, 총회는 각종 사업을 처리하여 의회 부서에 실행소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은 부장서기를 포함 5인 이내로 하며 각 부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항존부서의 2세 목회위원회와 자산관리위원회 및 의회부서의 정보통신부는 특별한 경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소수의 전문 인력을 부서의 추천에 따라 선발하여 간사로 임명하며 활용할 수 있다. 의회부서의 소실행위원회를 실행할 수 있다.
고시 및 시치. 총회는 목사 안수 후보자에게 목사고시를 실시하며 합격자를 공고한다. 단 전입된 타교파 목사는 시치하여 승인한다. 폐회 기간 중에 목사 안수. 총회 폐회 기간 중에 안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수 청원서를 지방의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심리부장과 서기의 심리로 고시위원회에 넘기고 시치 합격자는 총회에서 안수한다. 총회 회계연도. 총회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2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아까 초두에 총회의 시기를 4월이라고 그랬죠. 예. 지방에는 이제 2월이고.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매년 4월에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도 이제 4월 1일부터 그 다음 3월 31일까지가 1년 회계연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8장의 내용이 이제 지교회의 이제 당회, 그 다음에 지교회가 모여서 10개 이상의 교회가 모여서 한 지방회를 이루는 지방회, 그 다음에 지방회가 또 모여서 총회, 그렇게 구성을 하는 치리회를 제8장에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8장의 내용이 가장 이제 헌법 전체 내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내용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는데 8장은 3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3페이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요약을 하시고 그 요약한 내용을 각 페이지마다 8장의 내용 3번에 걸친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8번째 강의를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기말고사는 헌법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헌법의 전문 전체를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 내가 목회를 할 때에 목회 현장에서 이런 헌법의 규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에도 교회 내규를 한번 정리를 해서 목회를 한다면 질서 있는 균형 잡힌 그런 목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목회 현장의 지교회 내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뭐 2페이지가 됐던 3페이지가 됐던 내규 작성을 이 헌법에 준해서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교회의 내규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준 것, 이거를 기말고사로 평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 8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